돌만 남은 에베레스트로 사진이 많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등정을 하러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렇게 가면서 수많은 쓰레기들을 버리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베레스트에. 네, 그 쓰레기를 2018년부터인가 네팔 정부가 군과 함께 쓰레기를 치웠는데 네. 지금까지 수거한 쓰레기만 115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여행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거는 여행을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오늘 여행에 대해서, 특히 공정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전혀 볼 수 없었던 노트 필기까지 하니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여행을 어떤 방식으로 떠나는지, 여행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떠난 여행 어떤 여행이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최근에 떠난 여행. 제주도를 가고 제주도. 제주도를 갔다 왔고 누구랑?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가기 전에 당연히 이제 숙소를 예약하고 또 어디를 가야 할지 정해보고 뭘 먹을까 또 좀 고민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은 숙소는 뭔가 어떤 형태의 숙소였나요? 숲 안에 약간 정원이 있는 그냥 비싼 단독 데네. 별채 네, 같은. 좋은데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아, 저는 충동 쪽으로 갑니다. 네. 가장 최근에 떠난 여행이 대마도입니다. 충동.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아내 생일날 맞춰서 대마도행 배를 끊었습니다. 근데 대마도를 갔는데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캐리어를 끌고 비를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가 오더니 다음날 아침에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1박 2일인데 1박 1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이래서 충동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배를 타고 왔는데 5만 사람들이 다 멀미를 해가지고 이게 너무 노을 심해가지고. 노을 때문에 우리 배가 마지막 배였거든요. 그 구토 봉지가 제가 일단 공정여행을 왜 이야기하려고 하냐라고 하면 사실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정여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공정여행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행은 다 뭐 공정이 있고 불공정이 있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는 생각보다 여행에서 나도 모르게 불공정한 여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오늘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정여행은 사실 처음에 공정무역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들어봤습니다. 공정무역. 사실 이 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와 생산자를 좀 대등하게 무역을 해보자라는 그렇지. 의미가 공정무역이면 여행도 마찬가지로 여행지에 있는 어떤 것들과 그리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 간에 조금 대등한 그리고 그 관계가 조금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공정여행이라고 하고요. 이 공정이라는 뜻은 지속 가능한 그리고 책임 있는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서스테이너블 투어리즘, 뭐 리스폰서블 투어리즘, 그래서 뭐 공정 여행, 지속 가능한 여행, 책임 있는 여행 이 전반에 이르는 거를 다 공정여행으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여행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과외를 했을 때도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너무 생각보다 집중하고 있지 않나요? 재밌다. 너무 집중을 좋아. 해서 모르는 게 그래서 공정여행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한 4가지 정도로 조금 이야기를 줄여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이랑 공정여행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환경이라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지구의 어떤 환경이겠죠. 그래서 지구 속에 있는 동물들, 식물들, 그리고 산, 바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먼저 살펴볼 것은 산이랑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 같은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기후가 점점 이제 온난화를 넘어서서 점점 더워진다고 하잖아요. 끓고 있다고. 맞아요. 끓고 네, 있다고 보일링. 해요. 그래서 산에 백년설이 녹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나요? 네. 네. 사진으로 봤던 것 같아요. 눈 쌓인 에베레스트가 돌만 남은 에베레스트로 사진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때 이제 눈이 녹으면서 같이 드러나는 것들이 바로 쓰레기입니다. 이를테면 거기 가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 대단한 거지. 사람들이 등정을 하러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렇게 가면서 수많은 쓰레기들을 버리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베레스트에. 네, 뭐 예를 들면 와, 진짜?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얼마 만에 갔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혼자 산소통만 메고서 탁탁탁탁
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등산할 때 쓰는 로프 같은 거, 그리고 필요 없는 옷 같은 거, 그리고 혹시 모르 이제 의료가 있으면 그런 것들에 필요한 이런 의료용 일회용품들,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눈 사이에 다 있다가 눈이 녹으면서 그게 다 점점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산 위에 쓰레기가 어마무시하다고 하고 와, 그 쓰레기를 2018년부터인가 네팔 정부가 군과 함께 쓰레기를 치웠는데 네. 지금까지 수거한 쓰레기만 115톤이 넘는다고 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쓰레기들을 계속 버리는 등반을 그만하게 할 것인가.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관광이 어쨌든 돈이 되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네팔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은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올라가기 전에 이런 환경에 대한 캠페인 영상을 보고 올라가야 된다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올라가는 사람이 내려올 때는 반드시 1인당 8kg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들을 제정을 할 정도로 여행을 계속하기 위한, 이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에베레스트의 쓰레기가 좀 덜 하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다도 있습니다. 사실 바다? 프리다이빙 하시잖아요. 네. 수영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좋아. 해루질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전 무릎까지만. 아, 그쵸? 근데 이 바다에 관한 것도 공정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선크림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들어들 선크림? 보셨을 수도 있는데 맞아. 바다에 가시면은 우리가 흔히 바닷속에 풍덩, 뭐 스킨스쿠버를 하든지 아니 프리다이빙을 하든지 스노클링을 하든지 보면 아름다운 열대어들과 그 사이사이에 있는 산호들을 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요즘 산호들은 거의 바닷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분별하게 바른 이 선크림 때문에 산호가 그 안에서 광합성도 못하고 선크림의 어떤 입자들이 산호 친구들을 다 뒤덮어서 산호가 백화 현상을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요즘에 사람 얼굴에 있는 선크림. 네, 사람 맞아요, 얼굴과 맞아요. 몸에 바르는 선크림. 우리가 이제 물에 들어가기 전에 타기 싫으니까 선크림을 막 바르고 간단 말이죠. 거기에 있는 옥시벤존이라는 성분이 산호초를 뒤덮으면서 산호가 이제 해양 생태계에서 어떤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쁜 바다, 푸른 바닷속에서 예쁜 물고기와 산호를 계속 보고 싶다면 우리는 바닷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래시가드를 입는 것이 가장 좋다. 그냥 물리적으로 햇빛을 가리는 것이 가장 좋다. 근데 선크림을 나는- 바르지 않고. 네, 바르지 않고. 근데 그래도 래시가드가 이렇게 다 가릴 수 없으니까 그래도 발라야겠다 싶으면 옥시벤존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기자차의 성분을 있는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다. 프리다이빙 하는 사람들 중에 저거 신경 써서 성분 없는 걸 바른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무기자차 중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보겠다 하면은 산호를 보호하는 선크림이 있어요. 그리고 혹은 뭐 논나노 정말 작은 입자까지는 쓰지 않는 그런 선크림을 바르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여행을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물 쇼가 있겠죠. 뭐 코끼리 쇼, 돌고래 쇼, 뭐 이런 수많은 쇼들이 있는데 네. 사실 그 쇼들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아시아 국가에 가장 많이 가면은 볼 수 있는 것이 코끼리 쇼입니다. 근데 이 코끼리들이 사실 뭔지 알겠어, 뭔지 그죠? 알겠어.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다. 이 코끼리가 3살 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매우 똑똑한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되게 야생성이 강한 동물이기도 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코끼리 쇼를 하게 될 수 있느냐? 요즘은 많이 사라지기는 했는데 코끼리 쇼를 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을 이런 테두리에 가둡니다.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넓지 않아요. 딱 코끼리 몸만한 데에 가두거든요. 딱 맞게 이렇게 가둔 다음에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어미가 떨어져서 어.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를 어. 이제 철창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그럼 여기를 꼬챙이로 막 찌릅니다. 이유 없이 그냥.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찌르면 딱 맞는 철장에 코끼리가 움직이지 못한 채 갇혀 있고 거기를 꼬챙이로 막 찌르는 거를 파잔이라고 하는데요. 파잔. 이 파잔이라고 하는 의식을 일주일에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거치고 나면 코끼리가 꼬챙이만 봐도 이제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꼬챙이로 계속 일주일 내내 이 안에서 괴롭힘을 질렀으니까. 당하니까. 그래서 그런 무서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코끼리 쇼에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이전은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네가 나오면
꼬챙이만 봐도 무서움을 느끼니까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이게 되게 비동물권적인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많이 아마 없어지기도 하고 많이 여행이 바뀌기도 했지만 여전히 코끼리 쇼가 있는 거는 이제 이런 동물들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로 진행을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코끼리 쇼를 보기보다는 코끼리를 조금 보존하는 그런 공원에 가본다든지 코끼리와 같이 먹이도 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본다든지 생각을 좀 바꿔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돌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고래도 보시면은 아마 돌고래 쇼를 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 이제 유행하는 것 중에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돌고래와 사진 찍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 돌고래도 엄청 사회적인 동물이기도 하고 지능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돌고래들의 한 반 정도가 폐사를 한다는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고래가 너무 귀엽지만 이 돌고래를 반드시 만져야 할까? 아니면 이 돌고래가 반드시 이런 링 넘는 거를 봐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는 게 공정 여행입니까? 맞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조금 같이 잘 살고 같이 조금 보존하고 이런 걸 해보자라고 하는 게 공정여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태국을 갔다 왔는데 태국 갔다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기념품을 가져왔어요. 뭐예요? 이따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사왔는데 여행지에서의 소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환경 다음 차트가 소비인 건가요? 네. 환경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이 소비인데요. 우리가 먹고 자고 쓰고 다양한 것을 여행지에서 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디서 먹고 쓰고 자냐. 그렇죠. 근데 여행지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아시아권 여행지에 가면 우리가 한국이나 미국에서 잘 수 있는 5성급의 호텔의 비용보다는 아시아에서 잘 수 있는 5성급의 호텔의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5성급의 호텔에서 자보자 이런 마음들이 이제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내가 쓰는 그 돈이 그 지역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H사의 호텔이 이제 전 세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 호텔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돈은 이 태국이라는 곳에 H호텔에서 썼다고 하더라도 이 돈은 H호텔에 가지 태국에 가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쓰는 돈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건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태국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태국에 수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호텔이 가지는 본사가 어떤 나라의 돈이 되거나 아니면 이 나라 기업의 돈이 되니까 이 태국으로는 돈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먹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실 자유여행을 가면은 조금 더 이제 맛있는 현지 식당을 찾아간다든지 현지 시장을 찾아간다든지 근데 어르신들, 어머니, 부모님들과 함께 가는 그런 패키지 투어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다르죠. 짜여진 여행이 있고 가야 하는 식당이 있고 가야 하는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패키지 투어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대부분 한식이 나오죠.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여행지에서 현지 운영이 한다기보다는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식당 또는 그 여행사가 같이 조인한 어떤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기 때문에 그 돈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국으로 넘어갈 확률이 크다. 패키지 투어에서 들리는 어떤 그런 쇼핑몰 같은 경우도 조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쓴 돈이 그 나라에서 다시 확산이 되고 뭔가 자원이 돌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행지에 가서 소비를 한다라고 하면 메이드 인 어디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습관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로컬 시장 아니면 조그마한 장인들이 하는 브랜드라든지 그 나라에서 인증한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살펴보고 기념품을 사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쌀자루 같은 그 포대를 재활용해서 만드는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그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어떤 관광 물품을 구입을 하면 그 돈의 일부는 그 지역에 있는 학교나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인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기도 하고 해서 여행지에서의 소비, 이런 먹을 거, 자는 거, 쓰는 거, 기념품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도 그 나라로 그 자원들이 직접 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건 진짜 생각 안 해봐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 네. 세 번째로는 문화 존중이 있습니다. 문화 존중. 네. 이거는 근데 다 기본적으로 하지 않나요?
그쵸. 우리 가면은 사실 뭐 막 비하하는 말 안 쓰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혐오하거나 하지 않고 다 존중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는 파트가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화 존중이라고 하면은 그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서 사진을 찍으러 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냥 사진만 찍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동물원에 원숭이 보듯이 사진만 찍고 오지 말고 간 김에 조금 더 그들의 이야기, 역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한국지를 넣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 막 링 끼고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 부족. 네, 부족이라든지 뭐 아시아에도 있죠. 사실 그런 관습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오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들에 대한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만 되는가? 우리의 어떤 관광 산업에 이용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좀 던지게 그러니까 됐습니다. 사진을 찍는 행위가 이 사람들한테는 약간 동물원의 동물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 맞습니다. 그걸 좀 존중해야 된다라는 네. 거군요. 네. 이런 데 가면은 조그만 아이들이 이렇게 돈 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절대 주면 안 됩니다. 불쌍하다고 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친구한테 작은 돈이라도 줬다고 했었을 때 그 돈이 진짜 그 친구한테 가는지는 사실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 대부분 그런 아이들은 어떤 조직이라든지 혹은 어떤 이렇게 윗사람들이 이제 일부러 그렇게 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소득을 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다른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조금 불쌍하게 여긴다라고 하면 바로 돈을 줄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찾아보는 것이 더 좋은 일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공정여행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가장 공정여행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을 알아야지. 그쵸. 근데 사실 이 여행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거는 여행을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이긴 합니다. 환경 파괴 안 하죠. 그렇죠. 허투루는 안 쓰죠. 약간 한 대 맞은 느낌. 나 필기 괜히 했어. 그래도 여행을 꼭 가지 마라.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겨울방학철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여행을 좀 많이 떠나게 될 텐데 이럴 때 같이 고민을 해서 여행을 조금 계속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사실 뭐 요즘 오버투어리즘이다 뭐다 해가지고 여행지에서도 여행자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도 있고 또 너무나 오염되거나 훼손된 것 때문에 오히려 여행자들이 안 가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소비만 하는 여행을 되게 한다면 여행지를 아예 못 가거나 안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좋아하는 여행지를 좀 계속 같이 가보고 싶다면 공정여행을 꼭 하면 좋겠다라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네. 부산에 놀러 온 관광객이 네, 나 오늘 부산에서 한 2박 3일 정도 지낼 건데 네, 공정여행을 좀 하고 싶다 네, 라고 왔어요. 네. 그럼 어떻게 지내면 제일 좋을까요? 일단 숙소부터 생각을 하자면 네. 뭐 이렇게 막 다른 어떤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텔 체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라기보다는 현지인이 운영하는 뭐 마을 민박이라든지 부산 현지 브랜드의 숙소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부산에서 오래된 노포 같은 향토 음식점을 가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죠. 그리고 문화를 좀 배워본다 하면은 이제 마을들이 워낙 잘 돼 있어요. 부산은 도시재생 사업이 워낙 번창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을들의 역사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곳들을 가보아도 좋을 것 같고 부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현대 역사관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기념사업부인가요? 거기를 가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부산을 알아가는 여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 소비를 위한 관광이 네. 아니라 부산 여기가 핫플이더라 여기 그러니까. 가서 한번 해보자 라기보다는 부산을 조금 알아가는 여행 부산에 직접적으로 소비가 도는 여행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작가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공정여행이 비싼 거 아닙니까?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정여행은 비쌉니다. 하지만 제 값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여행을 하지 마세요. 제 값을 주는 네, 것이다. 제 값을 준다. 우리가 지금까지 안다. 제 값을 주지 않고 오케이. 여행을 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관광세도 걷고 환경세도 걷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사실 진짜 즐기기만 하고 왔던 어떤 원죄랄까요? 책임비를 다시 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해도 됩니까? 네. 지금 일본이 관광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 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다시 지역에 그걸 오버투어리즘 된 걸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면 그럼 네팔도 약간 환경세 매기는 방식으로 아, 네팔도 그래서 이제 근정을 하거나 혹은 그 안에 트레킹할 때 퍼밋비를 냅니다. 그래서 퍼밋비를 내고 있고 뭐 다른 나라들도 점차 그런 환경세나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립공원도 요즘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뭐 그리고 필요한 것 뭐 같아요. 제주도도 입도세 걷는다는 얘기가 계속 있고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고 그 지역을 조금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기도 하니까 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크루즈 많이 온다는데 해야 될 수도 있겠네. 감천문화마을 요즘 많이 힘들다 하시던데. 네, 엄청 사실 문화 존중할 때 이야기를 이제 후루룩 간다 안 했는데 감천마을 흰열 문화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동네로 우리가 방문을 하는 건데 너무 예의 없이 굽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쓰레기를 버리고 온다든지 사진 좋죠. 사진을 막 그들이 그래. 빨래 넣는 건 일상인데 오니까 막 약간 그렇지. 해서 맞아, 맞아. 사진 막 찍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생활 침해일 수도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여행을 다녀야겠죠. 오늘 공정여행 너무 잘 들었고요. 첫 번째로 했는데 사실 엄청 양질의 수업을 해주셔가지고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신 심 소장님께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